이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강세면은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온다면 금이 약세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 금이 같이 지금 동반 랠리를 펼쳤고 3개월 내 최고점입니다. 물론 그 작년 고점 대비로는 아직 그만큼 안 가 있는데 최근 지난 12월 동안 급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단기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이 이제 무역딜로 인해서 다시 강세장으로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에 설렸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슬슬 빠져나오면서 금 가격은 약세라야 정상인데 의외로 지금 금이 강세예요. 작년에 금이 18% 연초에서 연말까지 연초에 딱 샀다면 연말까지 한 18% 상승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샀으면 마이너스지만 최저점에서 샀다면 18% 상승했는데 이 그 상승의 이유가 작년에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경기에 대한 아래 공포가 아주 극도에 달했었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 안전자산인 금의 그 수요가 몰려가지고 금 가격이 이상 급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8%나 올랐으니까 당연히 원래는 이제 연초에 금에서 몰렸던 돈이 빠져나오면서 약세라야 되는데 의외로 강세다. 요거를 지금 월가에서도 뉴스 제목으로 나오는 거는 주식 랠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기자들의 해석이죠. 그죠? 근데 이 해석이 옳은 걸까요? 이 해석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붙이는 해석이 이것저것 이렇게 어디 물어보고 경제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쓰는 거겠지만 이 신문 기사 제목이 달린 것이 또 반드시 옳은 해석이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그러한 내용에 대한 해석도 투자자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금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원래 금에 투자하면은 어떨까? 이것도 한번 이제 같이 주식 투자와 금 투자를 비교해 봐야 또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금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연말에 지금 12월 달에 금이 가장 12월 이전에 예를 들어서 8월 달부터 금이 약세로 꺾였습니다. 왜? 무역딜이 이제 점차 합의가 가닥이 잡히면서 무역딜에 대한 가능성론이 슬슬 나오면서 금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타결에 거의 다 왔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12월 달 돼서 거의 타결이 확실시 된다고 했는데 의외로 반대로 금이 또 랠리를 막 펼쳐서 지금까지 랠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무역딜이 된다고 해서 금 가격이 꺾였던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니까 되레 그냥 랠리를 펼치는 이건 또 뭐냐 도대체. 이게 바로 이제 아직 무역딜에 대한 불안감 이럴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해 무역딜이 안 되면은 하는 요런 심리가 또 있죠. 그래 그만큼 이게 갬블러입니다. 금이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라 갬블러의 투기 상품이에요. 극도의 투기적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영리한 생각들이 금시장으로 자금이 쏠려서 금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 리스크 이것도 또 가세하고 있다라고 눈에 안 보이니까 미국 헤지펀드들이 그것까지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상식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우리 국내 투자 매매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이 북한 리스크가 제일 크겠죠. 우리 국내 돈 가진 사람들한테는. 근데 월가 세계 시장에서 이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리스크다. 그 요인으로 하나 잡자면은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약달러 트레이딩입니다.
달러 약세에 대한 반대로 달러가 약세다. 달러 강세에서 달러 약세된 것은 무역딜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되면은 금이 강세입니다. 금과 달러가 트레이딩 관계다. 역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돈 가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을 삽니다. 이 금이 작년에 많이 올랐다는 것은 디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죠. 경기 침체가 되니까 이 가치 저장이 안전한 데가 금이다 해서 금으로 몰렸는데, 이 디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디플레이션 해지 양수 겸장입니다. 이 양수 겸장이면은 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건 뭐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면은 이 금은 뭐 이 투자 수익률로는 최고 좋아야 되겠네. 요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금의 장기 투자 수익률은 주식과 부동산과 금을 비교하면은 가장 못합니다. 금이. 이 금에 대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는 것은 전부 단기적이에요. 이 기능을 누가 하느냐 하면 주로 해치펀드들이 합니다. 이 단기 트레이딩, 단기 주식 매매를 하는 해치펀드들이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치펀드들이 돈이 들어오면은 펀드 자금의 10%는 기계적으로 금을 사요. 펀드에 대한 안전장치로. 그래서 디플레이가 우려된다 하면 디플레이 방어로 10% 금을 사고, 인플레가 우려되면 인플레이 방어로 10% 금을 삽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금 비중을 높이죠. 그러니까 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높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완화된다 해서 금 비중을 줄였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나오네. 그럼 다시 또 금 비중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월 내 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의 장난이냐 하면은 해치펀드들의 장난이다. 그런데 해치펀드가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유동성이 확대돼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투자 자금이 몰리면은 그게 해치펀드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원래 주식시장이 강세로 전망된다 하니까 외부 자금이 해치펀드로, 부자들의 자금이 해치펀드로 돈이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투자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돈에 10%를 항상 금을 사니까 당연히 금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걸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올 상반기에 잠잠하다가 여름에 갑자기 뭐 무역전쟁 본격 확대한다니까 갑자기 그 리스크 때문에 금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결로 점점 이제 9월달 이후로 타결로 점점 가닥이 잡히니까 금 가격이 떨어졌다가 연말 돼가 다시 막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그 상황으로 이 금 가격이 작용을 한 거죠. 클로즈업 해가지고 작년 4분기로 이렇게 해보면은 작년 4분기에 무역딜 과정과 이 금 가격의 동향이 그대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대돼가 볼 수가 있는 거죠. To see, to believe.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금의 속성, 금에 대한 우리가 이해입니다. 금이 그러면은 이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급등해서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을 베팅해 놓으면 금을 많이 사놓으라고. 만약에 뭐 세계 그 경제 위기가 오면은 대박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이 경제 위기가 와서 대박 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금융위기 때 위기가 온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설려가지고 금이 급등을 했습니다. 2008년도 전 바로 직전에. 그러나 막상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금이. 주식시장도 똑같이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유동성이 확 그냥 빠져나가면은 똑같이 금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와장창 무너지면 금값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잠깐 그 자금이 몰렸다가 와르르 다시 빠져버리죠. 이 바로 이게 이 헤지펀드들이 이 자금을 이렇게 운용한다는 걸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이 막 올라갔다. 이게 왜 올라갔느냐, 이게. 이 불경기에. 유동성 확대 때문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이 막 헬리콥터 밴이 뭐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돈을 푸니까 그 돈이 유동성이 들어와서 주식시장도 올랐고 금 가격도 막 오릅니다. 그러니까 금이 바로 유동성의 함수죠. 돈이 많아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돈이 위축되고 유동성을 회수하면은 금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2011년, 12년 이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도 와장창 떨어졌죠. 왜? 이게 그 유럽 재정 위기 때예요. 유럽 재정 위기가 난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일시적으로 금값이 막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정 위기 터지니까 금값이 또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 때 위기라고 해서 그런 심리로 잠깐 올랐다가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면은 똑같이 다른 자산하고 똑같이 폭락을 하는 게 이게 금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위기에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금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금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을 우리가 이게 이 차트가 90년,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 40년 차트입니다. 40년 차트인데 위에 있는 게 금입니까? 아니죠. 위에 있는 게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밑에 깔려 있는 게 이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40년간 금은 235% 올랐습니다. 물론 현금보다는 낫죠.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 이자를 뭐 1년에 뭐 한 2% 받았다 치면은 은행 이자 한 40년 받으면 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 가지고 한 100% 되나요? 근데 금은 235%잖아요. 40년간. 그죠? 그런데 주식은 1000%입니다. 이게 미국만 이렇지 우리가 그러냐? 이게 코스피도 이렇게 나오고 코스피도 이만큼 됩니다, 여러분. 40년, 50년 하면요. 코스피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요 중간쯤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지수는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한국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위로 치면은 이 최고 상위에 있는 게 주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고 그 다음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별로 투자가 재미가 없어요. 장기 투자로. 그러나 그냥 현금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금에 투자를 한다면 원래 금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논리대로 하자면 무역딜로 인해서 약달러가 되면은 약달러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으로 금이 강세가 요인이 있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요인입니다. 현재 요인으로 보면은 약달러가 지금 금 강세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딜로 인해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름이 강화되면은 작년에 보였던 금 강세의 반대 현상으로 금 약세 요인이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금보다는 주식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이 약세입니다. 그러고 이 미국 중앙은행의 그 금융정책과 금리 동결이죠. 그 중립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원래 시각은 금은 중립으로 봐야 됩니다. 중립. 그러니까 구태여 이 주식이 강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금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이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도 뭐 장기적으로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처럼 부자들, 헤지펀드는 전부 부자들 돈 아닙니까? 깨먹어도 좋으니까 멋대로 베팅해보라고 맡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10% 정도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헤지펀드처럼 내 개인이 하나의 헤지펀드라고 치고, 그래서 그 정도의 투자 매력은 있다. 현금보다는. 그러나 이 주식보다 더 나은 작년처럼 주식이 위험하니까 금을 사세요 하는 이런 요인은 원래는 별로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